삼각함수의 그래프, 이거 비슷한 자료로, 이제 편집 문제는 조금 다른데, 벌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전체적인 위상은 어디 있고,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렇게 하면, 이 뒤따라오는 것이 부등식 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원형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것을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만 거기다가 또 다른 그래프, 또 다른 형식의 어떤 함수들을 걸어서 높낮이를 따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단어는 원형과 변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삼각함수만큼은 원형조차가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 여기서부터가 일이 많아. 여기서부터가 일이 많아. 원형의 그래프,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정주기 범위 안에서 파이, 2분의 파이, 최대 최소를 신경 써가며 제대로 그릴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어디다 걸었을 때 똑바로 알아볼 수 있는가 부터 시작을 해서 이 변형의 세 가지, 뭐 있었지? 상준아, 변형의 세 가지가 뭐 있어? 준영아, 뭐 있어? 변형의 세 가지.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래프를 변형시키는 게 이제 밀거나 뒤집거나 실수배, 찌그러뜨리거나. 이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사실 실수배예요. 용처를 잡아서 누르잖아. 잡아 늘리거나 누르거나 늘리거나 하는 게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고, 실제로 밀거나 뒤집는 거는 철사의 모양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옮기는 거잖아, 위치를. 이건 큰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수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x 대신에 AX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식의 변형이다? A분의 1배를 생각하라고 그랬죠. A분의 1배. 대신에 함수 fx 앞에 bfx 이렇게 붙는 숫자는 그대로 그 크기가 반영이 된다. b배. 원래는 y 대신에 by인데 우리가 함수를 대부분 y는으로 쓰기 때문에 이게 넘어간 결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f 앞에 bfx, x 앞에 ax가 서로 반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인다. 실제로는 같은 영향인데, 지난 영상 보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반영이 돼서 삼각함수 세 가지의 그런 각변환이나 특징들과 버물려진 다음에 실수배,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반영된 훈련을 해야 된다.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오래 걸리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단어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걸 말로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너희가 이제 꾸준한 훈련을 해야죠. 자, 1번이나 2번은 사실은 삼각함수의 그래프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죠. 얘 같은 경우 이제 주기가 무엇이다 라는 그 기호를 좀 알아보라는 뜻이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 괄호 안에 있는 두 녀석을 더해서 x가 사라지지 않으면 주기라고 그랬어요. 괄호 안에 있는 두 녀석을 더했는데 x가 사라지면 대칭이에요. 이거 옆에 써있죠. 항상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봐라, 제발.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1을 예를 들어서 t로 치환한다. 그럼 얘가 x-1은 t-2가 되는 거예요.
얘를 t로 치환한다. 그럼 얘가 t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괄호 안에 있는 두 녀석을 더해서 x가 지워지지 않으면 빼요. 빼서 나오는 상수값이 있을 거예요. 그 상수값이 주기라는 뜻이다. 그래서 이거 주기 2예요 이런 말이고요. 0의 값이 1이니까 주기 2씩 날려주면 짝수가 0하고 동일한 값, 홀수가 1하고 동일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F0, F1, F0 이렇게 더하면 된다라는 뜻의 문제고, 이것도 그냥 라디안 정의 물어보는 건데, 라디안 정의가 사인 1이 커요, 사인 2가 커요, 사인 3이 커요, 셋 중에 누가 더 커요? 이런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그래프가 이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인의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파이고요. 반드시 라디안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x축은. 그러니까 이 파이가 엄밀한 의미에서 3.141592 정도로 나가는 애다. 그럼 사인 1이 어디 있어요? 사인 2가 어디 있어요? 사인 3이 어디 있어요? 할 때 여기서부터 0.14 정도 앞으로 빠지면 거기 3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림의 비교를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밀어버릴게. 과감하게. 실제로 0.14인데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비교를 위해서 쭉 앞으로 한번 밀어볼게요. 여기가 3이다. 여기가 3이다. 그럼 1, 2는 어디 있느냐? 이 3이라는 길이를 하나, 둘, 셋 이렇게 3등 하나, 둘, 셋 이렇게 3등분한 위치에 1이 있고 2가 있는 거다. 그래서 사인 1의 높이 크기 값은 얼마냐면 바로 요 그래프에서 이 점의 높이가 사인 1이 되는 거라고요. 그럼 2에서 요 높이가 사인 2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이 높이가 사인 3이 되는 거예요. 2분의 파이가 1.5가 좀 넘는 애죠. 1.5가 좀 넘는 애니까 요거 가운데 오른쪽에 여기가 최대값이 있을 텐데 그 높이에서의 가까움 순서로 크기를 비교해 보면 높낮이가 나오죠. 확실히 비교가 되죠. 그래서 사인 2가 가장 크고 사인 1이 중간에 끼고 사인 3이 가장 작다. 이렇게 그래프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프만. 이거 니네가 이 값을 어떻게 알겠어? 컴퓨터에 넣고 돌려야지. 사인 1 값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그게 아니라 그래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 탄젠트 빼고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의 가장 뭐랄까 고유한 특징이라면, 이건 다른 어떤 그래프에서 잘 안 나와요. 사인과 코사인에만 나오는 건데, 수도 없이 많은 점들의 점대칭과 선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야. 예를 들어 2차 함수 같은 경우를 보면 은 실수 전 구간을 통틀어 딱 한 선에 대한 대칭이죠. 삼각함수 같은, 삼각이래. 3차 함수 같은 경우, 아직 안 배웠지만 3차 함수 같은 경우를 보면 실수 전체 영역을 통틀어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딱 한 점에 대한 점대칭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대칭이 없는 그래프도 많아요. 로그 함수나 지수 함수 같은 경우는 없죠. 대칭성이. 근데 이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점을 찍은 다음에 이거 오른쪽 전체를 180도 돌려버리면 반대쪽하고 일치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를 딱 찍은 다음에 이 선을 기준으로 0의 오른쪽, 이 점의 오른쪽 그래프를 180도 돌려도 반대쪽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점대칭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게다가 요렇게 라인을 그은 다음에 이 라인에 대해서 반대로 접으면 겹쳐요. 이 선대칭이죠. 근데 그 선대칭이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고요. 여기에도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그러니까 2분의 파이 90도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90도 단위의 모든 점과 선에 대해서 점대칭과 선대칭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삼각함수의 고유의 특징이죠. 그래서 말인데,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어떤 선에서든 내가 그 대칭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거에서 이렇게 라인을 그어놓고 이 값 알파고 이 값 베타인데 두 값 더하면 얼마예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선대칭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 대칭선을 중심으로 등차 수열이 되죠. 등차 수열. 그래서 양옆에 두 값을 더하라고 하면 가운데 대칭선의 2배가 그 합이란 말이야. 합이란 말이야. 바로 그 점.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은 이렇게 라인을 하나 그어주면 여기서 이제 만나는 이제 수도 없이 많은 점들이 나오는데, 선대칭성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 선의 값에, 이 선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 선의 값의 2배가 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얘랑 얘를 더한다 라고 하면 요 선에 대한 대칭성이기 때문에 요 두 값의 합은 요 대칭선의 2배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얘랑 얘를 더한다 이런 거는 이제 주기 차이가 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한 이게 y값 얘기로 가면 점대칭일 경우 합해서 0도 늘 관건이 돼요. 내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로 잡혔으면 좋겠다. 요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등장을 했을 때 y는 k를 딱 그었어. 근데 실제로 이 질문을 보시면요, k값이 얼마인지에 관심이 없어요. k값이 얼마인지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가 쭉 그어주면 a와 4b가 파이에 대하여 대칭이다. 파이선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런 걸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2파이가 된다. 또 건너가서 4b와 5b를 보시면 4b와 5b가 2파이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래서 대칭선의 2배와 같다. 그 합은. 예, 이것만 해도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으로 끝났죠. 그래서 a가 얼마인지 b가 얼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값과 a값 구하고 둘이 더하고 코사인을 집어넣으면 되는 그런 문제, 대칭성에 대한 이야기. 여기도 마찬가지라고요. 예, 여기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해놨는데 이걸 진짜 어떻게 다 구해서 더하나, k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게 아니고 a 더하기 c를 하면 2분의 파이의 2배가 되고 b 더하기 d를 하면 마이너스 파이의 2배가 된다 라는 사실로, 요렇게 둘이 더하니 파이, 요렇게 둘이 더하니 2파이, 그래서 합계 3파이. 근데 탄젠트 3파이는 정수 파이니까 0, 요렇게 가자는 문제다. 아시겠죠? 이건 진짜 웃긴 문제예요. 아마도 안 나올 거예요, 당신들 시험에.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실수배가 두 가지가 있는데 X축 방향의 실수배가 있고 Y축 방향의 실수배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평행이동이 있다 그러면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있고 Y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있어요. 예? 대칭이동은 워낙 다양하니까 이제 그렇다 치고, 그랬을 때 이 네 가지, 그러니까 X축 방향의 실수배, Y축 방향의 실수배, X축 방향의 평행이동, Y축 방향의 평행이동, 이 네 가지가 그래프상에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애가 삼각함수라고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어느 측면을 봐도 실수배, X축 방향의 실수배한 것이 Y축 방향의 평행이동과 일치할 수 없고, X축 방향의 평행이동이 Y축 방향의 실수배와 일치될 수 없는 네 가지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래프가 삼각함수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분리해서 설명할 때 예시로 드는 애가 삼각함수예요. 이 예시를 못 들어주는 애가 누구냐면 다항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인데, 왜 그러냐? 겹친다고요. 예, 로그함수 같은 경우
로그 함수 같은 경우 내가 얘를 x축 방향으로 잡아 누르는 행동과 원래 있던 그래프를 딱 집어서 y축 방향으로 살짝 들어올리는 행동이 같은 행동이 돼요. 네? y축 방향의 평행이동과 x축 방향의 실수배가 같은 의미를 갖고 지수함수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수함수의 경우도 얘를 y축 방향으로 잡아 째는 행동과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살짝 옆으로 이동시키는 행동이 겹칩니다. 겹쳐요. 네, 다항함수 같은 경우는 일루 찌그러뜨리냐 일루 찌그러뜨리냐가 겹쳐요.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된단 말이야. 요 혼란을 이용한 문제가 이거예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여 겹칠 수 있는 그래프는 하면 이건 실수배인데 라고 했는데 알고 보면 평행이동이고 이거는 뭔데 하면 알고 보면 평행이동이고 요런 게 겹쳤을 때 이제 문제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데 이 삼각함수 대상으로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해. 예, 여기서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겹칠 수 없는 애 찾아라 라고 하면 실수배 되어 있는 거 찾으면 돼요. 그게 x의 실수배건 y의 실수배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 보여요? 예, 바로 긋는 거예요. 실수배는 평행이동과 겹칠 수 없으니까. 그리고 x 앞에 숫자 달라진 거 있어요 혹시? 없네? 예, 그럼 이거 3개가 답이에요. 세상 편하게 찾는 거란 말이야. 예, 실수배가 아닌 애만 찾으면 돼요 그냥.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아마 삼각함수에서는 안 나올 것이다. 나올 수가 없다. 예, 허망한 문제라서. 뭐 최대 최소 이제 와서 얘긴데 얘들아 이제 와서 얘긴데 이제 내가 니들한테 처음에 연습을 시킬 때는 이게 실수배가 되고 4분의 파이 오른쪽으로 옮기고 3배 잡아째고 위로 한 칸 올리고 이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중에 제일 높은 값이 얼마냐 제일 낮은 값이 얼마냐 그리고 이거 반복되는 주기가 얼마냐 이렇게 찾으라고 했지. 그래프 그리는 훈련을 시키고 싶었어요. 훈련을 시키고 싶었고 자기가 그 훈련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최대 최소 주기는 여기 있는 개수로 처리하는 겁니다. 빠르게 처리를 하자면 이렇게 블럭을 잡는 거죠. 주기 얘기부터 할까요? 주기는 only x앞 실수배만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x앞 실수배만이 주기를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2x가 나와 있으면 평행이동이 있건 말건 간에 2x면 주기는 파이가 되는 거야. 코사인 x의 원래 주기가 2파이이고 요 x에 얼마를 넣어야 원래 주기인 2파이가 되나요? 에 대한 대답이 바로 주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기는 파이. 그냥 보자마자 결정할 수 있어요. 2x.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해야 되는 건 이 전체의 절대값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그러면 이제 다시 그 주기의 반으로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해돼요? 여기에 절대값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만 주의하시고 x앞 개수가 2면 주기는 파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는 어떻게 블럭을 잡으면 되냐면 코사인이라고 또는 사인이라고 되어 있는 요 함수까지 요렇게 블럭을 잡으면 돼요. 요렇게 평행이동이 되건 말건 가로축 방향의 평행이동은 얘의 높낮이에 영향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최소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행동이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블럭을 요렇게 잡아주세요. 요렇게 잡은 다음에 얘가 제일 커야 1, 제일 작아야 마이너스 1. 이 상상을 하시면 이 3배는 제일 크면 3, 제일 작으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그 3에다가 1을 더하면 최대값이 되는 거고 얘가 제일 작은 마이너스 3에 1을 더하면 최소값이 되는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최대 최소를 찾기가 편합니다. 이제 와서 얘긴데 그럼 속도가 좀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를 풀 때 A도 모르고 K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지 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요렇게 블럭을 잡으면 코사인 3x 더하기 3분의 파이까지 블럭을 잡으면 이게 아무리 커도 1에서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그럼 거기다가 이제 A배를 한 게 잡아 늘리는 최대 최소의 레인지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A가 음수다가 돼 있어요. A가 음수다. 그러니까 이놈이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전체의 개수가 마이너스 A가 되었을 때가 최대값인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a 더하기 k가 2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a 더하기 k가 2이다. 그리고 6분의 파이야 뭐 여기 넣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파이를 넣으면 얘들아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는 계산하지 말고 감각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겠는데 6분의 파이가 30도고 3분의 파이가 60도예요. 30도 60도 더하면 얼마지? 90도. 이건 다들 알 수 있잖아. 그러니까 6분의 파이와 3분의 파이가 이렇게 보이면 세트로 생각하고 90도 이렇게 떠올리세요. 90도. 그럼 코사인 90도 얼마인지 알잖아. 0이지? 0이니까 결국 2분의 1이 되는 K였다는 얘기예요. K 값이 2분의 1이다. 탄젠트는 이제 사인 코사인은 위상차 90도가 나는 같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혼용 혼재가 많이 돼요. 근데 탄젠트는 다르죠. 탄젠트는 좀 별도의 그래프예요. 점근선이라는 희한한 구조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칭성이 선대칭이 없어요. 얘는 점대칭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루는 행위가 조금 다른데, 그래서 별도로 좀 훈련을 해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뭐 기본 원리와 차이가 나겠나. 그러니까 이 점근선 단위가 한 주기인 거 알겠죠? 그러면 0에서 2분의 파이면 이게 주기가 2분의 파이가 됐다는 얘기인데 원래 주기가 파이니까 이 a 값은 2나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 a는 2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평행이동을 얼마나 시켰냐는 원점에 있던 애가 여기 절반 4분의 파이로 옮겨온 거니까 여기 2 해주시고 괄호 열고 x 빼기 4분의 파이를 전개하면 그게 b가 되겠죠.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b는 2분의 파이가 나온다. 이런 얘기. 내가 지금 가급적 다 하고 싶어서 말을 좀 빨리 하고 있는데 속도가 맞나 모르겠다. 요런 것만 주의하라고. 요런 것만. 요렇게 이게 이제 3x잖아요. 3x. 그러니까 원래 그냥 얘 딱 주기 얼마야 라고 생각하면 3분의 2파이가 먼저 떠올라야 되는 거 맞아. 3분의 2파이 x에다 집어넣어서 2파이 만드는 값. 3분의 2파이가 원래 주기인데 이게 절대값이 여기 쳐지면요 밑에 내려간 애를 이렇게 다른 애를 이렇게 접어 올리면서 이게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기가 다시 그거의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3분의 2파이의 절반. 그래서 얘 주기는 3분의 파이가 됩니다.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최대값, 최소값은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요렇게 블럭을 잡으라고 그랬지. 이렇게 블럭을 잡아봐요. 이 블럭을 잡으면 이 내가 잡은 블럭이 절대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는 1이 맞는데 최소는 얼마가 되지? 0이 되죠. 절대값은 아무리 작아도 0이 제일 작으니까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요 블럭의 레인지가 0에서 1이 됩니다. 그러면 0을 넣은 1 값이 최소 값이 되는 거고 1을 넣은 3 값이 최대 값이 되는 거고 요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확실하게 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너희들한테 훈련하라고 했다. 그 훈련이 충분히 된 사람들은 이제 요렇게 블럭을 잡는 방법으로 최대 최소를 빨리 찾을 수 있다. 이거 뭐 워낙 흔하게 많이 해서 그림 한 개 그려보면 되겠죠.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그냥 그래프만 달리하면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심지어는 미적분까지 나옵니다. 이게. 미적분에도 여전히 지난 기억이 안 난다. 작년 6평인가 9평인가의 미적분에도 또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반복 단위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하고 n파이 분의 1 원점 지나는 직선인데
기울기에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파이분의 1이라는 기울기를 갖는데 그 기울기를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이 바로 요 1과 파이의 교차점 여기를 이용하는 거죠. 예, x가 파이일 때 y가 1이다. 그럼 기울기가 파이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이렇게 연결하면 요 교점의 개수인 게 바로 F1이 되는 거고 F1은 2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2파이일 때 1,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지나는 직선을 만들면 하나, 둘, 셋, 넷. 아, F2는 4구나와 동시에 그럼 한 번씩 기울일 때마다 두 개씩 교점이 늘어나겠네. 공차 2짜리 등차줄. 그래서 4, 6, 8. 예, 다 더하면 가운데 항의 3배. 6, 38. 이렇게. 뭔가 이렇게 스무스하고 세련되고 빠르게 답을 진행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등차중앙 얘기를 안 했으면 4, 6, 8 더해서 18이라는 소리도 쉽게 못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갔다 왔으니까 이제 등차 중앙을 마음껏 쓰는 거죠. 네. 이런 거 내가 어떻게 하라 그러지? 이게 코사인이면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요 길이에 대한 얘기거든요. 요 길이를 제곱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걸 이제 비율 값으로 쓰니까 이 반지름이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않죠. 얘분의 얘니까요. 예. 그래서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요만큼의 제곱,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리고 요만큼의 제곱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갔다고 치면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길이의 제곱과 이 길이의 제곱의 합을 내가 여기서 이 길이라고 할 것을 1로 가져오게 되면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이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결국 빗변 길이의 제곱이 된다 라는 거죠. 그게 R제곱의 R분의 얼마 제곱을 가지고 있는 비율 값이라면 얘랑 더해서 1이 된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이렇게 빨리빨리 알아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얘랑 더해서 다시 1이 된다. 그럼 가운데 남아있는 얘는 뭐냐? 가운데 남아있으면 늘 45도야 보면. 45도. 45도의 코사인 값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의 제곱은 2분의 1. 그래서 이 정답은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저런 류의 사인 제곱이나 코사인 제곱을 잔뜩 나열한 애가 보이면 이렇게 어떻게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찾으세요. 의미상으로든 식상으로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짝지어 1씩 계속 만들어. 그럼 그 짝이 짝수개가 나오면 1 곱하기 개수를 하면 되고 개수의 절반을 하면 되고 막 짝 찍고 났더니 가운데가 하나 남아? 그럼 얘는 10중 8구 45도예요. 뻔하다는 거지. 이거 잊어버린 사람들 많은데 시연이한테 물어봐야지. 시연아, 얘하고 특징이 뭐야? 내가 맘대로 이렇게 사각형 만들고 여기 알파라고 그러고 여기 베타라고 하고 하는 거랑 요거랑의 차이. 중학도형이라 잊어버린 사람 많을 거예요. 빨리! 쟤는 더해가지고 왜지? 얘는 더하면 180이야? 얘는 아니야. 근데 얘는 더하면 180이야. 왜? 응? 내접원이 아니고 원에 내접하는. 내접원은 이게 내접원이고. 오케이?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대답이 오래 걸렸나. 자, 중학도형 이론입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마주 보는 각의 합이 180도이다. 이걸 배웠어요, 우리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외접원을 왜 줬는가의 그 목적 자체가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다로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파이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잔소리인데, 코사인 알파가 3분의 2 주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파이 줄 테니 탄젠트 제곱 알파와 사인 제곱 베타 값을 각각 구하여라, 이런 질문인데, 네? 이런 질문인데, 요거에서 이제 코사인 알파가 알파가 3분의 2다 로부터 사인 알파라거나 탄젠트 알파를 빨리 찾는, 빨리 계산해 내는 요령, 이것도 전에 얘기한 적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제곱을 해. 빨리 제곱을 해. 그럼 얼마야? 9분의 4. 그러면 9분의 4와 더해서 1 되는 값이 얼마예요? 9분의 5. 예. 걔한테 루트 값을 씌우시면 됩니다. 요 두 단계의 발상, 세 단계의 발상인가? 제곱하고 합해서 1 되는 값 찾고 그 찾은 값을 루트 씌우고, 이 세 단계가 실질적으로는 한 0.5초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사람 뇌가 전기 활동이기 때문에, 예, 내 질문에 너희는 한 번에 대답을 했지만 사실은 혼자 하면 이게 번쩍이에요. 번쩍. 예. 그래서 9분에서 9분의 5, 3분의 루트 5. 오케이. 3분의 루트 5. 이렇게. 물론 그렇게 쓸 때 이제 그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는 각인지 좀 보고. 됐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순차적으로 가면 되겠지만 코사인과 사인을 모두 알 경우에는 분모 두 개를 지워버리고, 분모 두 개 없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또 터졌다. 언젠가 내 손바닥에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지 않냐? 쥐고 있는데 맨날 터져. 탄젠트 알파는 이거 두 개는 분모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분모 두 개를 R분의 R분의니까 제거하고 코사인 분의 사인 하시면 돼요. 코사인 분의 사인. 예, 그러니까 2분의 루트 5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일단 탄젠트 알파는 처리됐고요. 4분의 5로. 예, 그리고 사인 제곱 베타 같은 경우는 요 놈을 이용하는 거죠. 사인 제곱 베타는 사인 제곱 파이 마이너스 알파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와 같기 때문에 사인 제곱 알파고, 한마디로 이거 제곱과 이거 제곱을 해서 더하면 답이다. 예, 빠른 판단과 정확한 계산. 빠른 판단과 정확한 계산. 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수월한 이야기라고나 할까? 예. 자, 이렇게 이제 블럭 잡아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예, 블럭 잡아서 요 안의 값 중에 뭐랄까, 절대값 입장에서 가장 큰 애와 가장 작은 애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잘해봐야 이게 1에서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이 내부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절대값을 씌우면 1에서 3이 되는 거고, 그 1에서 3이 마이너스가 붙으면 다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최대 최소의 레인지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 진동의 중심이 어딨나 지금?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이면 진동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마이너스 2에 있죠? 예. 내가 진동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진짜로 얘들아, 사인 코사인의 영어 단어 이름이 펄스야. 진동이란 말이야. 알겠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그럼 그 진동은 항상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마이너스 2란 얘기야. 얘를 최대 최소 합이 0이 되게 만들려면 진동의 중심을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돼?
x축까지 끌어올려야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에서 진동하려면 진동의 중심이 마이너스 2예요. 이 아이가 x축까지 끌어올려 줘야 최대값 1, 최소값 마이너스 1의 스토리가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최대 최소의 합이 0인 k값은 얼마냐?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풀었나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예, 그렇게 식에 의존한 풀이 같은 경우는 실수가 났을 때 교정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가야지. 뭐 할 말 없어요. 각변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와 같다.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같다. 예, 그럼 얘는 한마디로 사인 x였다. 그러니까 2 sin x 빼기 sin x는 sin x다. sin x 마이너스 1의 최대 최소가 얼마냐? 이런 질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질문이죠. 알고 보면. 이 수업 기억나요? 이건 내가 지난번 요 강의 할 때도 설명을 했던 건데, 은서야, 이게 지금 sin x를 제거해 볼 수 있지. sin x 자리를 어떤 한 문자로 치환해 볼 수 있지. 그럼 치환되고 난 결과가 무슨 함수? 유리함수. 결과가 유리함수. 유리함수는 증가 아니면 감소. 증가 아니면 감소. 단순 증가 아니면 단순 감소 함수. 그래서 단순 증가하거나 단순 감소하는 함수는 항상 구간의 양끝 값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 내려가면 최대 최소. 양끝 값에서. 올라가면 이렇게 여기서 탁 자르면, 올라가는 애를 탁 자르면 여기가 최소, 여기가 최대. 한마디로 늘 구간의 양끝 값이 최대 최소다. 그렇다면 이걸 치환을 했을 때의 구간이라는 건 한마디로 sin x가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지. sin x가 최소 얼마야? 마이너스 1. 최대 얼마야? 1 이거라고. sin x가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가 1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그 t의 변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는 거고, 이 함수 y 값의 최대 최소는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1에서 나오게 돼 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최대일지 1에서 최대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마이너스 1과 1 양 끝에서 뭔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요령으로 뭘 말했냐면, 이런 함수가 나오고 이게 분수함수라는 게 확인이 되면 그냥 sin x 자리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해. 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어서 계산해. 그러면 2분의 3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1, 1 넣어서 계산해. 그럼 4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와요. 예, 그럼 4분의 1이 더 작으면 4분의 1이 최소값, 2분의 3이 최대값. 이렇게 된다고 했다. 예, 이거를 이제 그때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전 영상하고 지금 강의하고 비교해서 찾아보면서 한번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켜보세요. 이것도 이제는 이제 어느 레벨까지 갈 수 있냐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야.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t제곱 마이너스 t라고. t제곱 마이너스 t 같은 삼각함수니까. 그러면 너희가 t제곱 마이너스 t를 그려. 그냥 이렇게 t축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t라고 하면 0과 1을 근으로 하는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사실은 마음속으로 그려주면 더 좋겠어요. 마음속으로. 그런 다음에 이 t가 그냥 t가 아니고 사실은 코사인 x를 치환한 t니까, 예, 별다른 x의 변역이 없으면 t 값은 마이너스 1에서 1범위가 돼요. 내가 마음속으로 그리란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마음속으로 그리되 마이너스 1에서 1을 감안해서 그리면 여기서 요렇게를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쯤에서 여기를 지우게 됩니다. 이 그림만 남아요.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1에서 맥시멈 최대값, 그리고 2분의 1일 때 미니멈,
최소값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훈련의 결과야. 훈련의 결과. 1학년 때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렇게 못해요. 그래서 항상 그래프 두 개를 그려서 하라고 했던 거고, 그 일이 사실은 반복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변형이 쉽게 나오는 것일 경우 생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같은 아이로 보여지지 않을 때, 이럴 때는 우리한테 각변환을 요구하는 거다. 각변환을 요구하는 거다. 2분의 파이의 홀수배니까 이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인 제곱 세타 확보. 사인 제곱 세타 확보. 근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안 따지나요? 제곱인데 뭘 따져? 제곱은 마이너스여도 플러스로 만드니까 사인 제곱 세타 확보. 그리고 이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변환. 그리고 사인 파이 플러스 때 요거 하나 신경 쓸만 하지. 요거는 2분의 파이의 짝수배니까 사인 세타로 바뀌어요. 사인 세타로 바뀌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의 부호가 문제가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4 사인 세타로 변환. 각변환하는 훈련도 역시나 이제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해서 속도를 높여야 될 놈이고요. 그렇게 되면 얘는 사인 제곱과 사인이 등장하는 사인에 대한 2차 함수, 그 2차 함수를 t로 치환해서 이렇게 그리되 0에서 파이니까 이건 주의. 사인 세타니까 0에서 파이면 레인지가 0에서 1이 돼요. 0에서 1이 돼요. 마이너스 1에서 1이 아니에요. 아씨, 불안한데? 못 알아들을까봐 불안한데? 그러니까 얘가 y는 사인 제곱 세타의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의 플러스 4 사인 세타까지 갔죠. 그러니까 4t 제곱 더하기 4t 빼기 3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0, 1 사이에서 대략 요 정도에서 요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이 꼭지점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건데 내가 이걸 이제 칸막이를 딱 칠 거잖아. 그 칸막이를 칠 때 이 t를 사인 세타라고 해주면 이 사인 세타의 세타 범위에서 얘가 다 그려지면 마이너스 1에서 1이라고 하지만 세타의 범위가 0에서 파이라서 요렇게밖에 안 그려져요, 이게. 그러니까 t 값으로 가장 작은 값은 0, 제일 큰 값은 1. 따라서 이 녀석의 t는 0에서 1 사이가 된다. 이런 거죠. 0에서 1 사이가 된다. 그러면 이 그림은 어디서부터 지워져야 하냐면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워져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지워지고 여기서 요렇게 지워지고 하는 0과 1 값 사이. 여기가 미니멈, 여기가 맥시멈. 그럼 여기다 0, 0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이 미니멈, 1 넣었을 때 5가 맥시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들으시겠죠? 그리고 이번에도 변함없이 이거 지수함수 때도 나왔고 로그함수 때도 나왔는데 본인 한번 반성해 보세요. 자기 시험자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 문제 나왔어요. 지수함수든 로그함수든 나왔어요. 근데 맞았나 틀렸나 한번만 확인해 보세요. 삼각함수 때도 나올 겁니다. 뭐냐면 치환을 하는데 자, 얘를 1-사인 제곱 x로 쓴 다음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치환을 하면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2kt 더하기 4k인데 변역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인 것도 알겠는데 문제는 이 2차 함수가 대칭축의 위치가 변한단 말이에요. 대칭축이 t equal k죠.
대칭축이 t equal k인데 대칭축의 위치가 k로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풀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세 가지로 나누어 풀어야 된다.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를 벗어나 있는 k. 한마디로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들어있는 k. 예, 다시 말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k가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에서 1의 오른쪽으로 k가 빗나가 있을 때. 즉 k가 1보다 클 때. 이렇게요. 해야만 여기서 최대값 마이너스 4를 갖는다를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최대니까 마이너스 1의 위치에서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거고 얘 같은 경우 요 k일 때가 최대니까 여기서 이 높이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얘기고 얘는 1에서의 함수가 여기서 잘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는 얘기다. 다를 수밖에요 이게. 그래서 답이 여러 개 나오면 그 경우 따라 다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쉽지 않은 얘기고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얘기고 매번 나온 얘기예요.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온 얘기예요. 심지어는 고등수학 상에도 나오고 고등수학 하에도 나왔어요. 이 문제는. 고등수학 상하에는 이 문제를 직접 냈지. 직접.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지수함수 때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지수를 넣어서 이 문제를 냈고 로그 함수 때는 여기다가 로그를 넣어서 이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삼각함수 할 때 나올 거라는 거야. 대비를 해놔야 된다는 거야. 제발 부탁이다. 그만 떠들게 하자 이 문제 가지고. 오히려 이거 두 개는 기억나지 않아요?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입니다. 아이고야, 씨, 귀찮다. 하지 말자. 자, 어떻게 해요? 이게 3분의 2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임마 주기 얼마야? 주기가 2죠. 주기가 2니까 한 번 갔다 오는데 2, 여기가 1, 그럼 여기가 2분의 1.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라고요. 1. 그러니까 F 2분의 3을 구하라고. F, 이게 1이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이건 F 2분의 3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다시 보면 여기가 1이니까 얘가 F2 더하기 감마가 되는데 2 더하기 감마. 공교롭게도 임마 주기가 2였죠. 주기가 2였죠. 그러니까 F2 더하기 감마는 F 감마와 같은 거라고요. F 감마와 같은 거라고. 근데 F 감마가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그 값은 3분의 2야. 그러니까 F 감마 값은 3분의 2란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장난칠 방법이 되게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것 같지 않냐? 이 문제 양상 대충 보면. 주기 조절하고 높이 조절하고 만나는 개수 조절하고 이걸 어디다가 띄워 붙일까를 하면 아주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변형할 수 있어요. 이게 대충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감을 잡고 활용도를 높여 봅시다. 빠바박. 어머. 이거는 안 하고 싶다. 전에 다 했던 얘기죠. 상자. 이거 상자잖아, 상자. 상자는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이미 가로가 6. 그러면 6, 8에 48. 8루트 2. 그럼 높이가 8루트 2. 그럼 내가 3이나 9 넣었을 때 높이가 3루트 2. 게다가, 요 녀석의 3과 9의 가운데가 얼마예요? 6이죠? 6인데 그 6을 보시면 그 6이라는 위치가 딱 꼭지점의 위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6이라는 얘기는 요 놈을 하나, 둘, 셋, 3등분을 하면 하나당 2란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2, 2, 2, 2 이거 주기 8짜리다.
예? 주기 8짜리다. 그러면 주기가 8이니까 b 값이 4분의 파이라는 값이 금방 나올 거고요. 그 4분의 파이에 a 얼마 넣어야 높이를 9일 때 높이를 또는 3일 때 높이를 8루트 2로 만들 수 있겠는가 에서 a가 결정이 된다. 요런 얘기. 예, 정보가 충분하다. 이 그래프상에서 정보가 충분하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죠. 예. 그래프. 아휴, 계속 말 꺼내봐야 계속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제발 그래프 제일 중요하다. 방부등식 포함하여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 예, 라는 얘기로 마무리 짓도록 하죠.